지금 사람을 물고 있는 장면입니다. 라이터를 사용해서 집에 불을 질렀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황당한 사건들. 여러분은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법적 처벌을 강행하실 건가요? 많이 놀라고 뭐 당황스럽고 좀 속상하고 화나고 할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뭐 법적 제재를 한다든지 고소를 한다든지 하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냥 좀 재수없다고 생각하고 말 것 같아요. 법적으로 처벌받으면 너무 머리 아파지니까.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판단도 서지 않고 형사 고소는 걱정부터 앞서는데요. 형사사건이라고 한다면 다들 어렵게 생각하고 보복을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에 대한 구제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억울하고 황당했던 일들을 통해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사건, 사고, 법률 정보. 지금 알아두면 좋을 법률 상식을 채워드립니다. 사건으로 알아보는 형사법, 그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밥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김미연 씨. 최근 부쩍 줄어든 손님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주세요. 출근하나 좀 잠잠해서 했지. 또 난리네 아주. 손님도 없는데. 김밥 맛집으로 소문나 장사가 잘 되던 과거와 달리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 홀로 근근히 버티고 있는 중이라는데요. 매일 한숨만 나오는 상황. 그런데 이때 반가운 손님이 김밥 가게를 찾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밥 40줄 포장되죠? 몇 시까지 주문해 놓을까요? 내일 오전 11시까지 올 테니까 그때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정성껏 준비해 놓을게요. 장사 안 되더니 단체 주문이 다 들어오네. 오랜만에 들어온 큰 주문에 설레는 마음으로 김밥 40줄을 돌돌 말아 준비하는 김미연 씨. 다 됐다. 오전 일찍 준비해 놓은 뒤 예약한 손님만을 기다리는데요.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예약 손님은 오질 않고. 시간이 갔는데 왜 안 오지? 의아해하던 그녀. 어제 받아놓은 번호에 전화를 걸어보는데요. 아, 여보세요? 아, 예. 어제 김밥 주문하신 분 맞으시죠? 저 아니에요. 네? 아니, 어제 저희 가게에서 김밥 80줄 주문하신 분이요. 아, 저도 지금 이런 전화 몇 번째 받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많을 땐 하루에 몇 번씩 전화 오는데 중국집부터 꽃집, 옷가게 이 양반 사기치는 가격도 다양하네. 아, 저 김밥이 다 어떡해. 아, 세상에. 황당하게 발생한 노쇼 사건.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이곳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영교 형사 전문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이 노쇼 사건의 경우 법적 처벌이 가능한가요? 사업주를 골탕 먹이기 위해서 혹은 뭐 방해할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노쇼 주문 예약을 했다면 이는 위계로 인정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로 인해서 사업주의 업무가 방해되었기 때문에 위계에 업무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금액이 소액이라 신고 자체를 망설이기도 하는데요. 피해를 입은 금액 자체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피해 금액이 늘어나거나 혹은 피해자의 숫자가 다수로 된다면 형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 고의가 충분히 인정돼 업무방해죄가 성립.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보세요? 뭐? 모임이 취소했다고? 이런 일 있으면 미리미리 알려줘야지, 이 양반아. 아이, 그나저나 김밥 포장 40개 시켜놓은 거 어쩌나? 노쇼가 의도한 상황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달라질까요? 의도치 않게 어쩔 수 없이 노쇼를 하고 예약을 취소를 했다면 범죄를 행할 의도가 없었다고 인정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습니다. 전화로 주문을 하는 경우도 구두 계약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사상으로 대금 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생각하는 노쇼 사건의 가장 이슈가 되었던 것이 호날두 노쇼 사건이죠. 그래서 저희 법인에서도 호날두 노쇼 사건을 진행을 해서 피해값의 50% 그리고 각 관중 한 명당 위자료 5만 원을 받아낸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장사 중 피해를 입은 김밥 가게. 피해 보상은 어떻게 될까요?
재판 결과에 따라 다르지만 민사소송을 진행해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실제로 울산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건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안락사를 통해서든 어떤 걸 통해서든 세게 좀 벌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견주에 대한 처벌을 훨씬 더 강화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사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견주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실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성립이 돼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요. 목줄을 하거나 혹은 그에 준하는 안전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그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개는 형법상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없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압수 후에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한 논의가 있을 뿐입니다. 공격한 개에 대한 안락사 처분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팽팽했는데요. 이 사람을 물어 중한 상해를 야기한 사고견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등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간접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검찰은 이러한 간접 자료를 확보해서 압수물 폐기 여부를 다시 검토한 다음에 판단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아이가 공격당하는 걸 보고도 구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는데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우리 형법상으로 어떠한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개에 물리는 중대한 위험에 빠진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과실도 없었고요. 법률상 또는 계약상 어떤 의무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냉견을 보고 도망쳤을 뿐 법적 처벌 근거는 없는 상황.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인의 중대한 위험을 보고도 모른 척한다, 구조를 하지 않는다 하면 이 행위를 처벌하게 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착한 사마리안 법이 도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엔 이 사건 행위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용기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닌가 봅니다. 아이를 구한 용기 박수받아 마땅하겠죠. 사건으로 알아보는 형사법. 그 마지막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 오랜만에 바닷가 나오니까 기분 진짜 좋다. 나 이번에 휴가 못 올 줄 알았잖아. 이렇게 바닷가에서 물놀이라도 하니까 너무 좋아. 확실히 기분 전환은 되는 것 같아. 여름 휴가를 맞아 함께 해수욕장을 찾은 가족. 아씨, 근데 이대로 차 타는 거 괜찮을까? 그러니까 이대로 차 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씻을 데 없나? 결국 마땅히 씻을 곳은 없는지 찾아보는데요. 문이 열려있네. 열려있는 대문에 혹시나 싶어 마당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그리고 마당 끝 문을 열자 문이 열리네. 잠기지 않았는지 쉽게 열리는데요. 그리고 욕실을 발견합니다. 살짝 헹구고만 갈 수 있겠는데? 여기 씻을 공간이 있어. 씻어도 될까? 응, 괜찮아. 어서 얼른 물로 헹구자. 빠르게 모래만 씻어낼 요량으로 잠시 다른 사람의 욕실을 사용한 두 사람. 남의 집에서 바닷물의 찝찝함을 씻어내는데요. 시원하지? 모래를 깔끔히 씻어내자 기분마저 개운해지나 봅니다. 이제 좀 찝찝하게 살아섰네 진짜. 그러게. 그냥 차 타고 갔으면 얼마나 찝찝했겠어. 모래 다 제거됐다. 남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샤워를 한 이 가족. 법적으로 문제 없을까요? 우리 법은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공간에 침입을 하면 주거침입죄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니, 대문이고 현관문이고 열려 있어서 공용 공간인 줄 알고 들어간 거예요. 아, 진짜라니까요. 개인 공간인 줄 알았으면 제가 들어갔겠습니까? 공용 공간으로 착각했다 주장하는데요. 구제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로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공중 화장실과 같은 공용 공간이었다면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겠지만 그 A씨의 자취방 화장실은 외부 현관문을 열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집이라는 것을 모르고 실수로 들어갔다고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착각할 수밖에 없는 상당한 사유, 이런 것을 입증하지 않는 한 무단으로 남의 집 문을 열고 들어간 것이므로 주거침입죄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상황에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주택이나 다가구 등 마당이 있는 공간에 대문을 열고 들어와 잠시 머물렀다면 이 경우에도 주거 침입이 해당되나요? 아파트의 경우 통로, 복도, 더 넓게는 놀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다가구 다주택의 경우에는 복도나 마당 같은 경우가 쟁점이 될 수 있는데요. 만약 다른 이웃 주민들의 동의가 전혀 없었고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통상적인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마당에 들어왔다면 그것만으로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겪게 될 경우 꼭 알아둬야 할 정보들. 고소하는 입장에서 증거를 미리 확보하고 간다면 사건의 진행 속도라든지 혹은 고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통화 녹음이나 사진, 현장 대화 녹음, 카톡 대화 내용 등 모든 것을 확보하고 백업해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피해를 입고도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해자들은 범죄를 반복하게 될 텐데요. 범죄를 멈출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